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 거대한 기술의 심장부에는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이겁니다. GPU 가상화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 어떻게 컴퓨터 부품 딱 하나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AI 혁명. 이거 사실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가진 GPU 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GPU가요, 하나에 수천만 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근데 이걸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나눠 쓰기는 또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AI를 돌리려면 강력한 GPU가 필요한데 너무 비싸고 공유도 어려우니까 결국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AI GPU 병목 현상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본 다음에요. 각 기술을 정면으로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컴퓨팅이 어디로 향할지 그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제대로 알려면요, 어떻게를 따지기 전에 왜 이게 필요한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하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비싼 GPU를 길을 쓰고 공유해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답을 딱 보여주는데요. AI가 이제 거의 모든 산업에 쓰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한정된 돈으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딜레마를 푸는 가장 똑똑한 방법? 네, 바로 그거죠. 비싼 GPU 하나를 사서 여러 가상 머신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말 쥐어짜듯이 나눠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GPU 가상화 기술이 탄생한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어떻게로 넘어왔습니다. 이 GPU 공유라는 레이스에 뛰어든 3명의 주요 선수들을 한번 만나볼 시간입니다. 각각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선수는 API 리모팅입니다. 전 이걸 우편 전달자라고 별명을 붙여봤어요. 왜냐면요, 가상머신 안에 래퍼 라이브러리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이 딱 우체부 같거든요. GPU로 가야 할 모든 명령,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줘 같은 편지들을 중간에서 싹 가로채서 진짜 GPU가 있는 다른 컴퓨터, 즉 호스트 시스템으로 배달해주는 방식인 거죠. 이건 순전히 소프트웨어로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간단해요. 첫째, 래퍼 라이브러리가 이런 계산 좀 해줘 라는 명령을 딱 가로챕니다. 둘째, 이 명령이 적힌 편지를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GPU가 있는 곳으로 보내줘. 그리고 마지막, 호스트 컴퓨터가 계산을 다 끝내고는 그 답, 즉 결과만 다시 가상 머신에 쓱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덩어리가 통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딱 명령이랑 결과만 주고받는 거죠. 좀 간접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장단점이 아주 명확해요. 장점은 특정 회사 드라이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건너뛰니까 어떤 GPU든 쓸 수 있다는 거. 엄청 유연하죠? 근데 단점은요? 당연히 중간에 우체부가 한번 거치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수는 하이퍼바이저 기반 방식입니다. 하이퍼바이저? 이게 뭐냐면 가상 머신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총감독 같은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꼭 교통경찰 같아요. 이 교통경찰이 여러 가상 머신에서 나 GPU 쓸래요 하고 쏟아지는 요청들을 딱 받아서 자자 줄을 서셔 하면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가짜 GPU를 하나 만들어서 요청을 받기도 하고요. 이 교통경찰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볼까요? 가상 머신이 GPU 좀 쓸게요 하고 요청을 보내면 하이퍼바이저가 이걸 받아서 가상의 GPU 장치로 넘깁니다. 그러면 스케줄러가 이 요청을 다른 요청들이랑 같이 줄을 쫙 세워요. 순서가 되면 실제 GPU에서 처리하고 결과가 돌아오는 거죠. 모든 게 중앙에서 착착 정리되는 느낌이죠. 이 방식의 최고 장점은 바로 중앙 관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마이그레이션 같은 고급 기능, 그러니까 막 일하고 있는 가상 머신을 서버 끊김없이 통째로 다른 컴퓨터로 옮기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단점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맞춤 드라이버를 만드는 게 진짜 장난 아니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강력한 만큼 까다로운 거죠. 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가장 최신 기술이죠. 하드웨어 지원 방식. 비유하자면 이건 그냥 고속 전용 차선이에요. 아예 GPU 칩을 만들 때부터 너는 가상화를 지원해야 해 하고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이 교통경찰, 즉 하이퍼바이저를 거칠 필요 없이 GPU로 바로 뚫린 전용 차선을 타고 직접 통신하는 거죠. 보세요. 정말 심플하고 강력하죠? 가상머신한테 GPU로 바로 가는 직통 도로를 하나 내주는 거예요. 중간에 교통경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과정이 싹 사라지고 그 결과는 거의 진짜 컴퓨터 쓰는 거랑 똑같은 속도, 네이티브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방식의 핵심적인 딜레마가 나옵니다. 장점은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의 성능, 그냥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단점은요? 중앙 관제사를 건너뛰다 보니까 여러 가상머신을 한꺼번에 조율하거나 아까 말한 실시간 마이그레이션 같은 고급 관리 기능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속도를 얻는 대신 관리의 유연성을 좀 포기하는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세 선수 다 만나봤으니까 이제 한 무대에 세워놓고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봐야겠죠? 누가 제일 좋은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표 하나면 정리가 끝납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유연하지만 느린 우편 전달자, 기능은 많지만 복잡한 교통경찰, 그리고 무조건 빠르지만 관리는 어려운 고속 전용 차선. 각각의 색깔이 너무나 뚜렷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기술을 써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정답은 없는 거죠. 상황에 맞는 최선이 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눈을 미래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 앞으로는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고 또 어떤 멋진 꿈을 꾸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GPU 쓰는 중요한 작업을 하다가 서버 옮길 때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해커들의 공격도 막아야 하고요. 또 CPU랑 GPU 성능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문제도 있고 혹시라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작업 내용이 날아가지 않게 보호하는 기능도 필요하고요. 한마디로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는 거죠. 하지만 미래는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의 가상머신보다 훨씬 가벼운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쓰고 아예 CPU랑 GPU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효율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연구도 활발하고요. 심지어 AI가 직접 자원을 나눠주는 더 똑똑한 스케줄러, 알아서 전기를 아껴주는 기술까지 정말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컴퓨팅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GPU 가상화는 더 이상 있으면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AI, 클라우드, 이 모든 것의 미래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둥, 바로 핵심 인프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디지털 세상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복잡해지고 거대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이 자원들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더 현명하게, 더 공평하게 함께 나눠 써야 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GPU 공유는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일지도 모릅니다.